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시엄마가 갑이었는데 요새는 며느리가 갑인 세상이 된 거예요. 권력의 축이 이동한 거죠. 아들이라는 자원, 그 아들을 한 명을 둘러싼 원초적인 여성들의 경쟁이 있는 거예요.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진화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구조적으로 같은 남자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인 거예요. 옛날에 올감이라는 옛날 영화 있었어요. 아들의 장난감으로만 두고 나는 그냥 식모처럼 취급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들은 장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사 정신과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교수님, 요즘엔 시어머니가 무조건 갑인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부 갈등 관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며느리가 아닌데 나한테 왜 물어봐? 글쎄요, 제가 며느리로 살아본 적은 별로 없어서 이게 정확히 요새의 고부 갈등과 과거의 고부 갈등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거냐를 제가 정확히 콕 찍어서 말씀드리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요새 마음정비소의 현황을 보면 오시는 분들의 양상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들한테 당하고 시댁 식구들한테 당해서 심한 우울증, 화병, 심한 경우는 막 정신병 증상까지 생겨서 오는 분들이 제일 많았는데 요새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리고 그 며느리 편드는 아들 눈치 보느라 힘들어 죽겠다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오는 시엄마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시엄마가 갑이었는데 요새는 며느리가 갑인 세상이 된 거예요. 권력의 축이 이동한 거죠. 사실은 두 분 다 힘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이 남아있는 것일까? 세상은 바뀌었다 그러고 다들 열려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엄마들이.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유는요, 관계라는 게 관성이 있어요. 권력 관계는 이미 바뀌었죠. 며느리가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니야. 근데 감정의 관계, 감정의 설계도는 그대로란 얘기죠. 요새 경제권, 육아 주도권, 심지어는 법적인 권리까지 지금 시대 구조는 며느리한테 굉장히 내려가 있죠. 근데 갈등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인지와 정서의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머리로는 다 알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세상이 변했다는 거. 내 자식하고 내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그 엄마들 마음 안에 있는 감정 설계도는 왜 1980년대 본인들 결혼했을 때 그때 아직 남아있는 거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요, 나도 젊을 때는 이걸 무지 참았는데 야, 쟤는 고생 하나도 안 한다.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람 나쁜 게 아니라요, 뇌 자체가 오래된 파일들을 삭제하지 못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관계라는 건 관성이 있어서 리셋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쉽게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분은 이거를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시엄마는요, 며느리를 바라볼 때 자기가 젊었을 때 시집오고 결혼 생활하고 아이 키우면서 억압하고 참고 포기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 포기했던 나의 자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요새 젊죠, 이쁘죠, 자유롭죠, 당당하죠, 거침없이 살죠. 그 모습이 되게 부러워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동시에 얄밉고 부럽고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며느리 입장에선 어떨까요? 며느리 입장에선 시어머니를 보면 어머 괜찮고 편안해 보이기는 하는데 가끔 힘든 얘기를 나한테 할 때 보면 내가 되기 싫은 나의 미래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의 어두운 면이에요. 두 사람의 어두운 그림자인데 이 두 그림자가 정면 충돌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며느리 마음 안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친정엄마 말도 안 듣는 사람인데 남편 엄마 말을 듣겠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는 아주 결혼 초기부터 아니면 아예 결혼할 때부터 시댁에 안 가는 며느리들 꽤 있더라고요. 두 번째 고부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요, 아들이라는 자원, 그 아들을 한 명을 둘러싼 원초적인 여성들의 경쟁이 있는 거예요.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진화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구조적으로 같은 남자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인 거예요. 물론 성격은 조금 다르죠. 옛날 시대 엄마들은
아들은 아주 평생 소중한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만 올인하면서 이쁘고 사랑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여성이 나타나서 그 아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엄마 입장에서 일종의 대상 상실, 오브젝트 로스라고 부르는 거죠.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아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읽어보셨잖아요. 헤라 한번 보세요. 도대체 완전히 질투의 화신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제우스가 바람을 그렇게 많이 펴서 부인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잖아요. 헤라는 그걸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남편이 이쁘지도 않을 텐데 그게 권력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애정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권력 문제도 아니고 애정 문제도 아니고 어느 엉뚱한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내 자리를 빼앗았다라는 일종의 감정의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우리나라 고부 갈등의 밑바닥에도 그런 비슷한 감정이 흐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이라는 게 그 남편 말고 유일하게 내 말을 듣는 남자였는데 그게 바뀌어버린 거죠. 옛날에 올감이라는 옛날 영화 있었어요. 아들의 장난감으로만 두고 그냥 나는 그냥 식모처럼 취급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왜 옛날 다이아나 왕세자비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랑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굉장히 엄격하고 규율대로 사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다이아나 왕비는 어땠어요? 이쁘고 활발하고 자유분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마음에 안 들고. 근데 다이아나 왕세자 입장에서는 그런 시어머니가 직장 상사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다가 아들이자 남편인 찰스 왕세자 썩 아주 모범생은 아니었잖아요. 현재 찰스 왕의 카밀라 왕비하고 왕세자비는 캐서린 왕세자비죠. 캐서린 왕세자비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내 남편 엄마도 실질적으로 아닌데다가 법적인 엄마인 거지. 근데 함부로 간섭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좋을 리가 없겠죠.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세 번째 고부간의 갈등에 지속되는 원인은요, 세대 간의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 세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요, 일종의 눈치로 대충 알고 넘어가는 눈치 문화였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마음으로는 알아도 직접 말을 안 하면 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요, 말을 안 하고 아랫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해주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야, 니들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며느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밥 먹었습니다. 그걸로 땡. 근데 시엄마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나 밥 안 먹었는데 우리 같이 먹을래? 아니면 네가 좀 차려줄래? 이런 걸 수 있거든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선 아니 물어봤으니까 나 먹었다고 대답한 건데 저 어른 왜 저래? 그러니까 서로 며느리는 시엄마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무례하다고 느끼는 거죠.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한 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 이벤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놓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다르게 해석하고 서로 오해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근저에 깔려있는 거는요, 시엄마도 그렇고 젊은 며느리도 그렇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교수님, 그렇다면 고부관계가 유독 안 좋은 가정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부관계가 안 좋은 집안들을 가만히 보면요, 딱 보면 세 가지가 없어요. 그 집엔 남자가 없고요, 경계가 없고 감사가 없어요.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남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원래 아들, 가로치고 남편, 이게 중간에 있잖아요. 이게 중간에서 아들이 또는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자 노릇도 하고 외교관 노릇도 하고 일종의 거강꾼처럼 말도 좀 잘 부드럽게 전달하고 네가 참아라, 엄마가 참으세요. 사실 그건 이거였습니다. 요번에는 엄마는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러고 부인은 파스타 먹으러 가자 그러면 오늘은 그거 하지 말고 아니면 차라리 뷔페 갑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는 게 남편의 역할인데 이 남자가 그 집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뒤로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없어요.
원래 가족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삼각관계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있을 때 제3자가 나타나서 그 긴장을 딱 분산시키고 해결해 주는 게 원래 가족들의 그 일종의 정신 역동인데, 고부관계가 나쁜 집들은요, 아들이 더 이상 이 삼각관계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몰라, 알아서 하세요 라고 뒤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빠지면 사실은 아들 중간에 놓고 그 말 전달시키면서 싸우는 게 편한데, 아들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직접 싸울 수밖에 없죠. 둘 다 힘들어. 힘든데 직접 충돌하는 게 벌어지죠.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심판 빠진 상태로 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혼란, 난장판이 벌어지겠죠. 아들이 해야 될 일, 남편이 해야 될 일은요, 엄마 편을 들거나 부인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딱 설정해주고 두 사람의 감정이 막 몰아치면 중간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워. 그래서 요새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예 엄마 편을 확 들어버리든지 부인 편을 확 들어버리든지, 요새는 부인 편을 확 들어버리는 아들들이 많더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 고부 갈등이 심한 집안의 특징 두 번째는요, 경계가 없어요. 바운더리라고 부르잖아요.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경계에서 시작된다. 이게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고부 관계가 안 좋은 집들 가만히 보면요, 왜 이렇게 너 연락 안 하니? 너 옆집은 에브리데이 전화 연락한다는데 애를 그렇게 키우면 어떡하니? 애는 아무거나 먹여야지. 집안일을 그릇은 왜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니? 야, 니네는 월급을 받으면 다 쓰니? 그 통장 좀 내놔봐.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과도한 개입을 하는 거죠. 문제는요, 과도하게 개입하는 쪽도 그렇고 개입받는 쪽도 그렇고,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또는 엄마가 그러는 거니까 하고 참아요. 그렇게 참다가 어느 순간 한계가 오면 쌓인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환자 중에 한 가족은요, 결혼하고 십몇 년 동안 그 남편 통장을 시엄마가 다 관리했어. 그래놓고 나중에 분가하면서 며느리가 통장 달라 그랬더니 세상에 통장에 100만 원 남아 있었대. 좀 심했죠.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얘기했었고 프로이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고슴도치들이 어때요? 추우면 가까이 가다가 조금 지나면 가시에 찔려버리죠. 너무 멀어지면 또 춥고, 그래서 가시에 찔리지는 않으면서 좀 따뜻한 거리, 그 거리를 지키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평형점을 찾는 거, 그게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개념인데, 가족 간의 관계, 특히 결혼한 가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요, 불과근, 불가원입니다. 너무 가까웠기도 좀 별로고요, 너무 먼 것도 별로예요. 이 거리 조절은 사람마다 집안마다 다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갈등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고부 갈등이 심한 집의 특징 세 번째는요, 감사가 없어요. 고마워한다는 게 없다는 거죠. 대신에 뭐가 있냐? 비교하는 것만 있어요. 야, 나 어렸을 땐 말이다. 또는 야, 너는 니네 집에서는 이렇게 하냐? 우리 집에서는 말이야. 그럼 며느리는 속으로 그러죠. 친정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친정아빠는 이렇게 해주던데, 우리 엄마는, 이런 문장이 마음속으로 많이 나오는 집은 고부관계가 아주 위험하죠. 비교는요,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만약에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니면 같이 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게 하고 싶으면 옆 사람 잘하는 사람이랑 계속 비교해 보세요. 야, 누구는 잘한다던데, 야, 누군 잘생겼더라, 너보다 훨 잘났더라. 그럼 그 사람 떠나갈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은요,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어적이 된다면 공격적이 될 수도 있죠. 뭐가 되냐? 억하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억하심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을 땐 참지만 힘이 조금만 생기면 들이받겠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는 집은요, 갈등의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긍정심리학을 창시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구에서 그런 거를 이야기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실은 미국 연구니까 사실은 땡큐죠. 땡큐 또는 I appreciate. 이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수십 번의 싸움을 예방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만드는 집을 만들어야겠죠. 교수님, 마지막으로 예비 시어머니 또는 예비 며느리들에게 원만한 관계를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들한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식들은 결혼할 때 결혼 자격증,
결혼 자격 시험 보고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많을 겁니다. 반대로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자격증 뭐 미리 교육받고 자격증 받고 아들 장가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들은 장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사돈집의 가족도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대하면 그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남을 것이고, 만약에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으로 대하면 그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대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며느리는 훨씬 착하고 예쁘고 부드럽고 더 활발하고 상냥한 며느리가 될 겁니다. 며느리를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거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더 학력 좋고 훨씬 더 있는 집안에 똑똑한 며느리이기를 바랬었는데 라고 평생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 가족을 훌륭하게 만들어줄, 내 아들을 훌륭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금도 이미 훌륭한 성인으로 대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관계의 시작이에요. 실용적인 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요. 질문을 하세요. 조언하지 마세요. 야, 이렇게 해.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잘하고 있구나. 내가 뭘 해줄까? 라는 말로 시작을 하란 얘기입니다. 질문을 하면 그거는 듣는 사람한테 존중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근데 조언하고 명령을 하면 그건 통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언하고 통제하는 사람 우리는 싫어하죠. 예비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한테 미움받고 싶으세요? 그러진 않으시죠? 그냥 질문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요, 더 이상 나만의 아들이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남의 남편 됐고요. 이제 새로운 삶을 일구는 가장이 된 거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비 며느리분한테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옛날부터 나중에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신랑 신부 예비 부부 학교를 좀 하나 좀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자격시험 통과 안 된 사람은 결혼 못하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예비 며느리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를 경쟁 상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 남자하고만 결혼해서 다른 식구들하고는 원래 생각도 없는데 그냥 싫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내가 인정한 상태에서 그 남자랑 결혼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엄마랑 남편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은요, 그 집안은 난리가 납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존중해 주세요. 그 아들하고 그 엄마하고의 관계는요, 나름 20몇 년, 30몇 년의 역사가 있는 관계예요. 그걸 끊으려고 하면 남편도 잃고 시엄마도 잃을 수 있어요. 대신 초기에는 부드럽게, 나랑은 인생관이 다를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내 의견을 밝히고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저는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우리 집 청소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남편이랑 아침밥은 이렇게 먹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나중에 쌓아뒀다가 폭발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얘기죠. 초기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반에 코딩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버그 쌓여가지고 어쩌지 못하고 아예 싹 갈아엎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리셋 버튼 눌러야 되는데 아예 초기에 설정을 잘 해놓으면 그 이후에 20년, 30년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자, 예비 시엄마와 예비 며느리 두 분한테 공통조언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마지막으로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갈등과 모든 마음의 상처를 다 그냥 묻어두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가족 관계도 알고 보면 남이고요. 남들이 모인 관계예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 명확한 소통, 그리고 서로에 관한 존중. 이 세 가지가 고부관계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삼각대 역할을 할 겁니다. 삼각대 중에 다리 하나 쓰러지면 바로 넘어지죠. 가족도 무너질 수 있어요. 상대가 싫은 일은 하지 마세요.